안녕하세요. 지한지한쌤입니다. 자, 그럼 동아시아사 기출문서 31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1번. 밑줄 친 9년 동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어사 고도용이 아래입니다. 물라카는 선대 황제가 정화의 함대 파견을 계기로 직성을 내려 책봉한 나라인데 저들이 감히 점령한 지 9년이 넘었는데도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라카를 저들이 점령했어요. 물라카를 점령한 나라는 누구야?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이 언제 점령했어? 1511년입니다. 그래서 9년이면 1519년까지. 물라카 점령 연도는 기존의 기출에서도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르면 돼요. 시현력은 청나라 때고, 장거적은 16세기 말입니다. 한참 이후죠. 백운동서원은 1543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시기에 볼 수 없고요. 류큐의 조공사절단은 14세기 말부터 16세기 말까지 중국과 교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볼 수 있습니다. 나가시노 전투는 1575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아시겠죠? 이 선지의 연도들 잘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2번. 밑줄 친 이 사절단이 파견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곳은 영가되는 한성을 출발한 사절단이 부사포에 도착한 후 일본으로의 출항에 앞서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해신제를 지낸 곳이되 기후약조가 체결되기 2년 전부터 약 200년 동안 12회에 걸쳐 파견된 이 사절단은 양국 우호 관계의 상징이 되었으며 학수가 문물의 교류를 촉진하였대요. 그리고 한성을 출발해서 일본으로 향하는 사절단이죠. 이게 무슨 사절단일까요?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딱 연도가 등장했죠. 기후약조 2년 전, 기후약조 1609년이니까 1607년부터 약 200년 동안 파견됐다고 했어요. 실제 파견된 연도는 1812년인데 그냥 200년이라고 퉁쳐도 1807년까지는 한번 풀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1812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통신사가 파견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이 1번이에요. 천리경은 17세기의 조선에 들어와요. 근데 이거에 처음 등장한 선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몰랐다고 칩시다. 나머지를 없애면 돼요. 정화는 15세기 때 파견됐고요. 이분 바투타는 원나라 때 인물이죠. 14세기 때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와쿠라 사절단은 19세기에 메이지 정부 때 보내졌고요. 회치법은 16세기 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제외하면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풀어도 되고 천리경 알고 있었으면 바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리경이 조선에 들어온 시기는 이제 알아둬야겠죠. 천리경이 망원경 같은 거요. 이렇게 멀리 볼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선 중국으로 17세기 조선에 들어오니까 시기도 이제 알아둡시다. 자, 그리고 통신사 역시 작년 수능이 처음 등장했어요. 이게 EBS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걸 연계해서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통신사의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줬죠. 그래서 이 사료를 통해서 통신사에 대한 내용들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3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타이완이 복속된 이래 여기 수저우에 사람이 많아지고 교역도 활발해졌어. 담배도 팠는데요. 이게 언제예요? 17세기 이후죠. 타이완이 복속된 건 청나라한테 복속된 겁니다. 그리고 수저우에 사람이 많아진 건 명청 때 수저우가 상업도시로 발달한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담배까지 파는 것도 명나라에서 청나라 시기 때 많이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배나 수저는 어쨌든 명청 시기에 많이 발달을 했는데 타이완 복속까지 추가되니까 17세기 이후인 걸 알 수 있어요. 17세기 말에 타이완 정성공 세력이 진압됐죠. 그래서 타이완이 청나라로 복속됩니다. 그래서 이 세 키워드를 통해 17세기 이후인 걸 알 수 있어요.
쩐왕조는 13세기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광저우를 통해 그 서양 상품이 들어온 건 18세기부터죠. 그래서 17세기 이후니까 볼 수 있고요. 수인장은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입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타이완 복속이 17세기 말이기 때문에 수인장 무역이랑 시기가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수인장 무역은 17세기 초까지고요. 1635년까지. 타이완 정치 세력의 복속은 17세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겹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선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답 2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외로 이 문제는 문장이 적었는데 언제지라는 물음표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힌트가 언제지? 하나하나 잘 따져가면 17세기 이후인 걸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니은 18세기. 그래서 니은은 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서민문화 파트입니다. 서민문화는 항상 서민문화 문제가 주로 등장하기 때문에 1번 다음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리면 안 돼요. 진짜 이거 틀리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아시겠죠? 꼭 맞춰줘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 그러니까 제가 타임라인 항상 걸어두니까 틀린 문제만 보라고 하잖아요. 이 문제 보러 온 학생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해보겠습니다. 34번 가막부식이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통신사로 파견되었대요. 그러면 조선 후기 에도 막부 이 시기죠. 에도 막부 시기겠네요. 나낙, 홍루몽, 경사대학당은 에도 막부 멸망 이후에 1898년이기 때문에 에도 막부는 1868년에 멸망하죠. 그래서 시기가 겹치지 않습니다. 윈강석굴 대불은 북이 때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정답 1번입니다. 아시겠죠? 미추신 이 막부식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키요에입니다. 에도 막부 때겠네요. 또 에도와 영지로 오가는 다이묘들의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산틴코타의 제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에도 막부 뗀 거 할 수 있네요. 정답 옳지 않은 거 고른 거니까 사서집주 이거 송나라 때 저술되죠. 주의에 의해서 남송 때 주의가 저술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9단원부터 새로운 국제질서와 근대운동인데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동아시아 삼국의 개항 아니면 개항식이 동아시아 삼국의 근대화운동 이 두 가지가 많이 출제되니까 여기도 또 다양한 주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또 어렵게도 나오고 개항 파트는 특히가 꼼꼼하게 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밑줄 친 강화 조건 보겠습니다. 공동대표 메시슨에게 며칠 전 외무장관 파머스턴에게 대중국 정책에 관해서 조언을 했대요. 그 내용은 우선 중국 해안을 봉쇄할 해군을 파견하라는 것이었어요. 베이징 인근까지 진격해 올해 우리에게 준 모욕에 대해 사과하고 몰수한 아편을 보상할 것. 샤몬과 상호이 등 항구에서도 무역을 허가할 것을 황제에게 요구해야 된대요. 그리고 저 쭉 읽어보니까 2년여에 걸친 작전 선거 끝에 우리가 강화 조건을 중국 정부가 우리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뭐예요? 인증조약이죠. 그래서 여기 아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몰수한 아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난징조약으로 사몬과 상하이 포함한 5개 항구를 개항했죠. 그리고 2년 내 작전, 2년의 전쟁 끝에 난징조약을 체결합니다. 1차 아편전쟁은 40년부터 42년까지 전개돼요. 자, 그래서 난징조약인 걸 파악했어요. 정답 1번이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 조선이 독립 자주국임을 인정한 건 시모노세키 조약이랑 강화도 조약이에요. 두 개 있습니다. 외국 군대 베이징 주둔을 허용한 건 신축 조약이고요. 중국에서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건 텐진 베이징 조약입니다. 5번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둥의 이권 양던 이거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의
베르사유 조약에 관한 내용이죠. 파리 강화에서 체결한 베르사유 조약. 중국이 이걸 거부해서 워싱턴 회의까지 넘어갔고, 워싱턴 회의에서 이 산둥의 이권을 중국에게 다시 넘겨줍니다. 아시겠죠? 37번 미추친 선거가 있었던 시기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일본에서 실시한 첫 번째 중요 선거래 언제예요? 1890년입니다. 그 다음에 제국우회가 개설된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국우회가 개설된 연도가 1890년이고 바로 직전에 선거를 했기 때문에 같은 연도 1890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아시아 상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선 의용대는 1938년 이후죠. 태평천국 운동은 1851년부터 64년까지입니다. 장쩌린 폭사 사건은 1928년 그 북벌 과정 중에 국민혁명 과정 중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1차 사이공 조약은 1862년. 중체서용을 기치로 한 건 양무운동인데 양무운동이 1861년부터 94년까지 전개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연도를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연도 문제도 계속 출제되니까 연도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38번 미추진 이정부 시기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태정관이 포고한 일본이겠죠. 그래서 산업공상의 신분 차이를 없애고 일단 신분제를 폐지했고 징명제를 실시했네요. 무슨 정부일까요? 메이지 정부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에 관한 내용 굉장히 많이 출제되니까 메이지 정부의 개혁 내용 다 꼼꼼하게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메이지 정부 시기 1868년 이후겠죠. 이 언제까지인지는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사재판권이 포함된 조약이 체결되었다. 한국이죠. 강화도 조약이죠. 자, 공행 폐지는 난징 조약. 그럼 1842년이겠네요. 옌타이를 추가로 개항하는 조약은 텐진 베이징 조약입니다. 58년, 60년이겠네요. 니가타 개항을 명시한 조약이 미국과 체결됐다. 이거는 수호통상 조약이죠. 미일 수호통상 조약. 58년입니다. 크리스토교 선교의 자유를 최초로 승인한 조약. 베트남이 체결한 조약은 1차 사이공 조약 1862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4개는 메이지 정부 이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틀렸죠?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요. 강화도 조약은 메이지 정부의 대외 침략 정책 중에 하나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메이지 정부의 개혁 정책 아니고 대외 침략 정책 중에 하나니까 대외 정책 중에 하나니까 그냥 메이지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알고 풀어도 괜찮습니다. 연도 몰라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9번 미추친 헌법 반포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쿄 전체 헌법 반포를 앞두고 그 준비를 위해 말로는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선언하였대요. 일본에서 헌법이 2개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별 내용이 없고요. 헌법이 반포되었대요. 천황의 앞쪽에는 대신들과 고관들이 왼쪽을 향해 정렬하였고 그 뒤에는 혁명이 없었다면 지금의 입장이 바뀌었을 토쿠가와 가메노스케가 있었대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었어요. 이 헌법이 어떤 헌법인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헌법이 반포할 시점에 반포하는 상황인데 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입장이 바뀌었을 토쿠가와 가메노스케가 있었대요. 이 토쿠가와 가메노스케가 누구예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토쿠가와 가문이죠. 그러면 어디의 쇼군이었어요? 에도 막부의 쇼군이었죠. 에도 막부의 쇼군 가문이 토쿠가와 가문이잖아. 그거는 알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토쿠가와 이에야스를 배웠으니까. 그러면 에도 막부 쇼군 최소한 에도 막부 집안이었을 텐데 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입장이 바뀌었을 거래요. 그러면 혁명이 없었다면 지금은 저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잘 나갔을 거라는 얘기겠죠. 이해 가나요? 지금 천황이 있고 저 뒤쪽에는 도쿠가 가메노스케가 있는데 혁명이 없었으면 도쿠가 가메노스케가
앞쪽이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도쿠가와 가메노스키의 상황은 지금 좋지 않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럼 이 혁명이 없었다면 무슨 혁명이겠어요?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문에 도쿠가와 가문이 권력을 천황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 가시나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 헌법이 메이지 정부 때 반포된 대일본 제국 헌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이게 대일본 제국 헌법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헌법 반포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헌법에 입각해서 선거를 실시하고 제국의회를 설립했죠. 중체소양은 양보운동 때고요. 경찰 예비는 1950년에 6.25 전쟁의 영향으로 창설되죠. 6.25라고 써드릴게요. 교육국조서는 조선에서 갑오개혁 때 발표되고요.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 건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으로 수립된 메이지 정부에서 폐분 지원을 실시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아시겠죠? 40번 밑줄진 포고가 발표된 시기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이제 서양 문물의 수용 파트예요. 작년에 한 문제 정도 등장했네요. 서양 문물의 수용 파트는 90% 이상 연도로 출제돼요. 그 서양 문물이 동아시아에 들어온 연도. 그러니까 무조건 연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림은 포병이 옛 에도성에서 5% 쏘는 장면이다. 일본인들은 개항 후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근대적 시간을 접하게 됐대요. 당시 모든 사람이 시계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12시 정각을 알리는 5% 쏘도록 태정관이 포고를 내렸대. 그 이듬해 요코하마와 도쿄 사이에 있는 철도가 개통되면서 근대적 시간 개념은 더욱 확실해져 갔대요. 자, 이 포고를 내린 시기를 파악해야 되는데 밑에 힌트가 있죠? 요코하마와 도쿄 사이를 잇는 철도가 이듬해 이 포고를 내린 1년 후에 개통됐기 때문에 이 요코하마 도쿄 철도가 1872년이니까 이 포고를 내린 시점은 1871년이에요. 여러분 이 근대적 시간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표현 때문에 태양력 반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근대적 시간이란 거는 24시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24시간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24시간은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들어왔고 태양력은 달력을 지금의 양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다르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착각해서 태양력 1873년 이렇게 고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대적 시간은 24시간 주 7일째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밑에 요코하마 도쿄 철도를 통해서 연도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871년의 상황 살펴볼게요. 여권 통문은 1898년에 태평천국 수도가 51년부터 64년 태평천국 운동이 51년부터 64년까지 있었는데 그럼 태평천국 수도가 함락되는 건 64년이겠죠? 샤먼에서 영국 영사에게 재판을 받는 영국 상인 샤먼은 난징 조약으로 개항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개항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72년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교육치거는 1890년에 도쿄대학은 1877년에 개교합니다. 아시겠죠? 역시 서양 문물은 연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11단원 41번부터 이제 11단원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운동인데 이 시기는 청일전쟁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범위도 넓고 내용도 많고 등장하는 문제도 많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등장하니까 그 문제별로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중요한 겁니다. 50점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는 또 출제되는 문제도 많으니까 한 모의고사에서 보통 두세 문제 출제돼요. 이 단원에서. 그러니까
잘 살펴보겠습니다. 41번 밑줄친 침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사스마 조슈번이 두파벌이 천황으로 냈을 막부의 통치권을 횡령하고 정부를 수립한 지 63년이 지났대요. 막부의 통치권을 횡령하고 정부를 수립한 게 뭘까요? 메이지 유신이죠. 메이지 유신 1868년이니까 63년을 더하면 1931년입니다. 현재 31년이에요. 그럼에도 적은 시종일관 군부 독재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민중은 꼭두각시를 정락했대요. 군부는 자신들의 통치권을 사수하기 위해 러시아, 독일, 중국과 전쟁을 일으킨 바 있으나 내부에서는 노동과 자본가의 대립으로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었대. 적은 올해 중국의 동북 지역을 침략하였대요. 이 적은 누구예요? 일본이죠. 적의 내부를 보라고 했는데 적이 메이지 정부를 수립한 지 64년이 지났어. 그럼 적은 일본이죠. 일본이 올해 중국의 동북 지역을 침략했대. 1931년에 일본이 중국 동북 지역 만주를 침략한 건 만주 사변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로 이어집니다. 중국이 이걸 국제연맹에 제소하니까 국제연맹에서 리튼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일본이 그냥 나 국제연맹 안 할 거임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신축조약 체결 배경은 의화단 운동. 루고차오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건 중일전쟁. 삼국간섭의 원인이 된 건 청일전쟁이죠. 그래서 시모노스키 조약을 일본이 랴동반도를 가져가니까 러시아가 삼국간섭을 통해서 토해내게 합니다. 해군 군축을 규정한 워싱턴 체제 성립의 근거를 제공하였다요. 그 워싱턴 회의겠죠? 정답 2번입니다. 42번 기억에서 리을 시기 사이 동아시아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 제가 항상 얘기하죠. 그냥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따라가 볼게요. 국공합작 성립 이듬해. 국공합작 성립 연도 2개 있죠. 그러면 모르겠어. 일단은 넘어가. 옆에 광저우에서 출발한 북벌군. 이거 국민혁명인 거 알죠? 1926년이네요. 그러면 이 기억에서 나오는 국공합작은 뭐예요? 1차 국공합작이죠. 1차 국공합작 1924년에 성립했으니까 이듬해면 1925년. 디귿. 그래서 장제스의 쿠데타. 이게 상하이 쿠데타죠. 1927년. 북벌군의 베이징 점령, 북벌 완성이네요. 중국 통일. 그럼 1928년입니다. 자, 이 사이 시기 있었던 일로 가장 오는 것은 오선동은 1919년.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은 1932년. 난징 정부 수립한 게 1928년이죠. 여러분 제가 실수했네요. 여기 이듬해네. 북벌 완성 이듬해면 북벌 완성이 1928년이니까 1929년이네요. 내가 이거를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리을이 1929년이에요. 그래서 난징을 중심으로 국민 정부가 수립된 건 북벌 완성이죠. 이게 1928년입니다. 그래서 이 리을 이전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시험 볼 때 사료 대충 읽으면 안 돼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여러분께 이렇게 했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하찮은 변명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군 대장정은 34년부터 36년까지. 조선혁명군이 중국과 연합작전을 전개한 건 193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아시겠죠? 이 국민혁명 순서는 주기적으로 나오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북벌 출발 26년, 북벌 완성이 28년이고 그 사이에 꼭 27년에 장제스의 상하이 쿠데타 있었다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꼭 이 흐름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3번 밑줄친 변란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미국 정부는 일본과 조선 양국에 대해 깊은 우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정부가 조선의 독립 및 주권을 중요시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일본이 군대 철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내정에 대해 급격한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화약으로 변란이 진정된 상황에서 매우 유감스럽대요. 만약 일본이 명분 없이 군대를 일으켜서 미약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이웃나라를 병화의 아수라장을 만든다면 합중국 대통령이 크게 애석할 것이래요. 자, 요게 가장 핵심 문장이죠. 이미 화약으로 변란이 진정됐어. 근데 일본은 군대 철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조선 내정에 대해 급격한 개혁을 진행하려고 해. 이게 언제예요? 네, 동학농민운동 때입니다. 그래서 전주 화약으로 이미 동학농민군이 물러났는데 그 전주 화약 이전에 청나라랑 일본군이 들어오죠. 그래서 청나라랑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동학농민군이 양측이 이제 조선에서 전쟁을 할까 두려워 화약을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동학농민군이 물러나죠. 근데 일본군은 그럼 청나라 군대는 동학농민군 진압했으니까 우리 방 빼자, 조선에서 군대 빼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군은 군대 철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경복궁은 침략하죠, 무력으로. 그리고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까지 발발하는 건데,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일본이 조선의 군대를 파병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란은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아시겠죠? 정답 1번이네요. 조선으로 파병된 청군이 동학농민운동 시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동학농민운동이 정부에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을 못하니까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는데 텐진조약 입각해서 일본 군대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온 청나라 군인을 동학농민운동 때 볼 수 있죠. 우창봉기는 1911년, 태평천국 진압은 64년, 1864년, 독립협회는 1896년에 설립됩니다. 대일본 제국 헌법은 1889년에 반포되죠. 그래서 43번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44번. 밑줄친 기억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미친 듯이 날뛰는 오랑캐들이 북으로는 허베이와 산동에서 남으로는 저장 광동 광시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게 마술을 뻗쳐왔대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귀국 지도자의 영도 아래 중화의 관할을 빗발치듯 쏟아지는 총타 속에서 지난 3년의 혈전을 벌여 적의 절반 이상을 섬멸했대. 이에 우리도 기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칭에서 군총사령부 성립기념식을 거행했대요. 그래서 이 충칭에서 성립된 군사령부는 한국의 독립과 해방을 앞당기려고 만든 거예요. 무슨 군대? 한국 광복군이죠. 그러면 1940년에 설립됐죠. 그러면 3년의 혈전은 37년부터 40년을 의미합니다. 이해가죠? 자, 그럼 이 사이에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이 난징을 점령했죠. 이미 요 앞에서 중일전쟁 이후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오랑캐들이 일본이에요. 일본이 중국 허베이와 산동 그리고 남쪽에 저장 광동 광시에 이르러서 다 신속하게 맛을 뻗쳐왔다. 그래서 이 37년 지난 3년의 혈진이 37년부터 40년인데 이 앞의 사료를 통해서 중일전쟁 이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일본이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난징을 점령했죠. 조선의용군은 1942년에 조직됐고요. 태평양 전쟁은 41년에 발발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아시겠죠? 연도를 파악했어야 했는데 이 연도가 중일전쟁 이후에 37년인 걸 알았어야 했고요. 사료의 연도들도 잘 알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용군이랑 조선의용대 연도도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나요?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몰라서 일단 한국 광복군을 통해서 지금이 40년이야. 그럼 지난 3년여의 혈전은 37년부터 40년인데 보면 위에 오랑캐들이 앞에 사료를 보면 오랑캐들이 중국의 허베이와 산동 저장 광두 남쪽으로는 저장 광동 광시에 이르는 지역까지
마술을 뻗쳐왔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당시 있었던 전쟁은, 중국에서 있었던 전쟁은 중일 전쟁인데 이미 일본이 중국에 들어왔던 상태인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일 전쟁 이후에 37년부터 40년까지의 상황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45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아시아에서 일본 세력 확장으로 열강의 갈등을 조절하기 위해 뭐가 소집되어? 워싱턴 회의. 일본 견제의 목적이 크죠. 이거는 비밀스러운 목적이에요. 중국 정부는 대풀 파견하여 중국 자주독립에 대한 강경한 요구를 표시하며 불평등 조약의 개정을 주장했어요. 당시 열강의 태도는 모두 일본 제화 세력을 시기하는 터이므로, 그리고 미국의 문호개방, 기회균동전쟁에 마침내 승리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열강의 군비도 축소하고 일본이 가지고 있던 산둥반도 이권도 중국으로 돌려주죠. 그래서 미국의 파워가 더 셌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불평등 조약 개정, 이것도 그 21개주 요구를 시정해달라, 산둥반도 이권을 돌려달라, 이런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워싱턴 회의고요. 한국의 독립 최초로 약속한 건 카이로 회담. 에치슨 라인의 발표에 영향을 받은 건 6.25 전쟁이고요.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워싱턴 회의의 결과 산둥반도 이권이 중국으로 반환됐고, 5번 일본이 리순 다른 주자권을 확보하게 된 계기는 러일 전쟁 승리였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츠머스 조약에서 리순 다른 주자권을 확보합니다. 아시겠죠? 46번입니다. 가나 국가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곳은 중부 베트남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다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이래요. 특히 2층 전시실에는 19세기 베트남이 가해 침략을 받아 보호령이 된 후 20세기 중엽까지 전개한 독립운동과 관련한 전시물 살펴볼 수가 있대요. 가는 누구예요? 프랑스죠. 19세기 이후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 지배했죠. 그리고 통깽만에서의 자국 군함 피격 사건을 빌미로 본격적인 전투부대를 파병한 미국과 힌트가 너무 알기 쉽게 드러나 있죠. 통깽만 사건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 참전한 나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가 프랑스, 나 미국. 베트남을 통해서 프랑스랑 미국을 파악했어야 하는 문제네요. 기억, 가 19세기 후반 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청푸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했죠. 카이로 회담의 수뇌부가 연합국으로 참여한 건 미영중입니다. 그리고 개항장이 상하이 조기에 설치한 건 미영푸입니다. 이렇게 셋이 설치했고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배한 건 일본이죠. 정답 2번입니다. 다음 47번. 미추친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중국 군함이 곧 와서 정박한다고 하니 영접하는 절차를 조금 늦출 수 없습니다. 공조 참판 이중하를 영접관으로 보내 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여 윤하였다. 적도가 이미 전주를 함락하고 세력이 성해져 정부에서 비밀리에 위안스카이와 의논하고 구원을 청한 바 있다. 자, 적도가 기억 세력이 이미 전주를 함락했어.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막을 수 없으니까 중국 군함이 곧 와서 정박한다고 한대요. 중국 정부에 요청을 했고 중국 군대가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산둥성에서 봉기한 청국 폭도에게 베이징 및 텐진 부근에서 영국인 선교사 1명과 약 60여 명의 중국인 크리스티교 신자가 살해됐대. 철도와 전시선도 여러 번 파괴됐대. 그리고 베이징 공사관도 위협받았대. 의화단 운동이죠. 힌트가 여러 힌트가 대놓고 의화단 운동인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흥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보를 참여한 건 국민혁명군이죠.
장지스의 국민혁명군.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정변을 주던 건 갑신정변이고요. 홍수전의 지위를 받은 건 태평천국운동. 외세의 개입에 의해 진압된 건 의화단 운동입니다. 8개국 연합국에 의해 진압되었죠. 의회 개설을 요구한 건 많습니다. 독립협회, 변법, 자강운동 등등등등등 많습니다. 아시겠죠? 48번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저들은 시모노세키에서 조인한 바에 의거하여 가와 나섬,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두 가지를 활용했어. 레아똥반도랑 타이완이요. 그러면 섬인 나가 타이완이고 가가 랴오동반도겠죠. 자, 기업 러시아 발탐대가 격파된 것은 대한민국 동해입니다. 동해 대한해협 쪽이고요. 21개 주 요구에서 이권이 거론된 도시, 여기에 리순이랑 다렌이 들어가요. 이게 랴오똥반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장지스가 이끄는 국민장주정부와 옮겨간 곳이 타이완이에요. 그리고 파리 강화에서 일본의 권익으로 인정된 곳이 산둥반도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아시겠죠? 네. 48번도 잘 정리해 두시고요. 4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그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 49번 하기 전에 이제부터 12단원이에요. 여기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와 냉전체제인데 여기는 세 가지가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 특히 일본에 대한 전후처리가 많이 나와서 샌프란시스코 가조약이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평화헌법, 아니면 도쿄재판 이런 게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냉전체제 당시 있었던 전쟁들, 국공내전, 베트남 전쟁이 종종 출제되고요. 그 다음 냉전체제 후 각국의 수교, 그거는 연도로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로 출제되니까 그거에 주의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그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일본 국민이 제정한 것이며 국민이 권력을 소유한다는 사실은 구헌법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래요. 그러면 어떤 헌법이에요? 신헌법이죠. 일본 국민이 주권을 가진 헌법은 신헌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엔 군사력 보유 금지 조항이 있어요. 외국 자본 유치에 대한 건 뭐 하병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너무 많죠. 뭐 개혁개방 정책, 뭐 도이모의 정책 죄다 있고요. 주요 전쟁 지도부 처벌에 대한 사항이 있는 건 도쿄 재판이죠. 총통을 직접 선거로 선출한 건 타이완의 총통 직선제 개헌이고요. 일본의 식민지 독립과 점령지 반환에 대한 내용은 카이로 회담에서 결정됩니다. 정답 1번이에요. 5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년 전 정부가 출마했을 당시 베트남에 약 55만 명의 병력이 있지만 나는 베트남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했대요. 그리고 이에 따라 나는 대아시아 정책 일환으로 가를 발표했대요. 이 원칙의 핵심은 타국에 대한 개입과 방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거래요.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 한다 라는 가는 닉슨 독트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나는 필리핀에서 국가에서 기지를 통합하고 군대를 축소해야 한다. 아시아 방위를 축소하겠다.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 스스로 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건 닉슨 독트린입니다. 게다가 단계적으로 철수했다라는 표현도 닉슨 독트린이죠. 그래서 파리 평화협정에는 베트남에 있는 미국이 전면 철수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닉슨 독트린과 파리 평화협정도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 예비대 창설의 배경은 6.25 전쟁이고요.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의 계기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거죠.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영향을 끼친 건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 이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죠.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된 배경은 한국은 돈이 필요했고 일본은 수출 시장이 필요했고 미국은 한미일 상호 방위 체제를 수립하고 싶었던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은 일본을 반공기지로 육성하기 위함이었죠. 정답 3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51번. 가사건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당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와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두 진영으로 재편되었다. 이걸 냉전이라고 하죠. 이게 미국은 패트릭 헐리를 파견해 위험한 관계를 치닫고 있던 국민당과 공산당의 관계를 조정하려고 했다. 이에 국민당과 공산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 국가를 수립한다는 원칙에 합의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끝내 국공내전이 본격화됐대요. 3년 후 중국이 본토를 장악하고 국민당은 타이완을 이동하면서 국공내전이 끝났죠. 46년부터 49년까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48년에 수립됐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고요. 대학생 운동은 58년부터 60년대 초까지 전개되고요. 통킹마 사건은 64년, 유엔은 45년에 창설되고요. 타이완과 국교가 회복된 건 52년입니다. 정답 3번이에요. 연도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52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일본의 군사력 보유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전쟁이 종결된 이듬해 미국 주도로 일본의 비군사와 민주화 추진되어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한 헌법인 신헌법이 제정되었어요. 냉전이 본격화되자 미국의 대일본 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두 개의 조약이 체결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날 미 안보 조약이 체결되죠. 일본 제국의회가 설립된 토대는 대일본 제국 헌법이고요. 총통을 직접 선출한다는 건 타이완의 총통 직선제 개헌입니다. 소련이 대일전 참전에 배경한 건 얄타 회담이고요. 일본에서 경찰 예비대가 창설되는 계기는 6.25 전쟁입니다. 5번. 미 안보 조약을 통해 주일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군사동맹을 규정합니다. 정답 5번이에요. 아시겠죠? 5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위 사진은 베이징 자오이타이 국빈관에서 한국의 외무부 장관과 중국의 외교부장이 양국 간 적대 관계를 공식 청산하는 공동 성명에 서명한 후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적대 관계를 공식 청산했대요. 한중 수교죠. 92년에 일어났습니다. 이 이후에 1992년 일어난 사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했대요. 얘는 79년에 했고요. 닉슨 독트린은 69년, 55년 체제가 93년에 무너졌으니까 답 3번입니다. 한일 기본조약은 65년, 도이모의 정책은 86년에 처음 도입돼요. 자, 연도죠? 알겠죠? 연도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5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본과 각 연합국들과의 전쟁 상태는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중지된다. 그리고 연합국의 여러 청구권을 포기한대요. 뭘까요? 그리고 뭐 일본은 이런 국제군사재판 판결 수용한대, 도쿄재판 수용한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죠. 너무 많이 나와서 딱 보면 알아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했어요. 그래서 당시 연합국들은 일본에 대한 배상도 포기하고 배상 청구권, 그리고 이런 것도 포기한다. 그리고 연합국의 청구권, 배상 청구권 포기한다. 그리고 일본과 연합국 간의 전쟁 상태를 종결한다. 일본의 주권을 회복한다. 이런 내용 등이 있겠죠. 일본의 주권 회복을 명시했고요.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를 규정한 건 미일 안보 조약이고요.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지 못했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국제군사재판은 이미 개최됐어. 46년부터 48년까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51년에 체결됐기 때문에 연도상 틀렸습니다. 정답
2번. 55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인데,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역시 이 문제도, 이 단원도 연도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연도 암기가 중요한 단원이에요. 55번. 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마오쩌둥이 역시 뭐가 좋아요라는 표를 들고 그를 따르는 군중들의 모습을 묘사한 포스터래요. 농촌 행정기구와 합작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인민공사는 농촌에서 농업을 집단화하고 토지를 국유화했으며 철강 생산의 노동력을 동원했대요. 그래서 인민공사에 대한 문제, 인민공사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하병법은 북한에서 제정됐고요. 도이모 정책은 베트남에서. 인민공사는 대약진 운동 과정에서 조직됐죠. 정답은 2번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인민공사의 의미를 따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인민공사를 대놓고 물어봤으니. 자, 56번. 가나가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사진은 중화인민공화국 제2대 국가주석을 역임한 류서우치래요. 마오쩌둥 주도하에 인민공사 등을 설립하며 추진되었던 대약진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정책의 수정을 주장했대. 그러나 마오쩌둥이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을 주장하는 세력을 숙청하고자 주도한 문화 대혁명 당시 꼬미경들의 표적이 되어 어쩌고 도이모의 정책은 베트남에서. 거품 경제가 붕괴된 건 91년부터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되었죠. 4.19 혁명이 전개된 건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58년부터 60년대 초고요. 66년부터 76년까지죠. 도이모의 정책은 86년에 시작됐으니 시기적으로 틀렸고 4.19 혁명은 60년, 중일공동성명은 72년, 정답 4번이네요. 미중 수교가 79년이기 때문에 정답 4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역시 연도다. 연도 꼭 알아주시고,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57번.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를 연패소 이렇게 고른 것은? 민주당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했어요. 이게 민주당 2009년에 민주당 집권입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93년에 비자민당 연립정권이랑 다르니까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일본 타이완은 국교가 52년에 수립되고요. 한일 기본정은 65년, 10월 유신은 72년 선포됐고, 한중수교가 92년, 천수변의 총통 당선이 00년, 자민당 재집권이 2012년이에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역시 연도였다. 아시겠죠? 지역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내용들 따로 제가 정리했으니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8번. 가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지역사 문제는 꼭 시험에 하나는 꼭 등장해요. 그래서 주요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도편. 왼쪽 그림은 도쿄의 신바시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가나가와 요코하마역에 도착한 후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일본 최초의 철도 개통식을 거행한 장면이죠. 요코하마랑 도쿄로 있는. 그래서 아지와치네가 결성된 건 도쿄. 고소 번화도의 배경은 수저우. 여권 통번이 발표된 건 서울 한성이죠. 미수 통상조약으로 개항된 건 요코하마가 들어갑니다. 영국 상인의 신보가 창간된 건 상하이. 정답 4번이에요. 다음 59번. 가 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의 긴자거리. 긴자거리에서부터 바로 나오죠. 도쿄입니다. 그리고 여기 국동국제군사재판도 개최됐대요. 그래서 도쿄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됩니다. 경사대학당은 베이징에 설립됐고요. 미일 화친조약으로 개항된 건 시모다 하코다테죠. 신보를 발간한 건 상하이. 여권 통로는 서울. 요코하마와 연결되는 최초의 철도가 개통됐죠. 정답 5번입니다.
60번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것도 EBS에서 연계된 거예요. 이 비슷한 지도가 비슷한 유형 문제가 개양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EBS에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EBS 풀었으면 조금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대지마는 나가사키에 강화도 지역으로 개양된 건 3군데인데 이쪽이 인천이죠. 그래서 인천인 걸 알았어야 됩니다. 위치를 통해서. 1차 아편 전쟁을 종결짓는 조약은 난징 조약이죠. 그래서 난징에서 체결됐기 때문에 난징 조약입니다. 틀린 거. 서울과 연결되는 경인선이 개통된 곳이고요. 금융기구이 설립됐고 순위 중화민국 수립을 선포했어요. 미라친 조약으로 개양된 건 시모다랑 하코다테죠. 정답 4번입니다. 그리고 나가사키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어요. 히로시마랑 두 곳에서 폭탄이 투하됐죠. 자, 60번까지 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따라오느라 고생 많았고요. 기출은 한 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분석하고 또 2번 분석하고 3번 분석하고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강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파이널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뭐라 하지? 올해 6월, 9월 툭 수완을 주제별로 정리한 교재를 발간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당연히 실전 연습도 필요하지만 올해 나온 6월, 9월 수완을 한번 꼭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한 주제에 6월, 9월 수완의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어서 단원별로 모든 내용을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강의를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시간이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찍어드린다는 약속은 차마 못하고 일단은 교재는 내드릴게요. 그래서 뭐 제 교재는 항상 그렇듯 뭐 독학서로의 기능을 하니까 혼자서 공부하는데도 큰 무리 없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없어도 혹여나 교재로 공부하다가 궁금한 건 언제든 저랑 카톡이든 인터넷으로든 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일단 강의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도 유튜브랑 인스타에 게시물은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 그걸로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이제 8월이에요. 100일도 깨졌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만큼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고 우리 다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3개월 더 힘내서 달려가 봅시다. 그럼 안녕.